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중등 임용 사회에서 경제 파트의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멤버십 과정을 안내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짱박사, 경제학 짱박사의 중등 임용 경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멤버십을 운영할지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올해 말고,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고 그 전에는 난이도가 또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과거 기출을 보면 난이도가 들쭉날쭉합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합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그냥 수요 공급과 뭐 여러 가지 사회 후생 구하는 거, 후생 손실 구하는 정도로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다시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좀 난이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공부는 어쩔 수 없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난이도 좀 쉽게 나올 줄 알고 공부 잘 못했는데 진짜 쉽게 나오면 그 이제 운이 되게 좋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건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장 어려웠던, 물론 그렇지만 이제 경제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끊으셔야 되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정도 수준에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면 돼요. 시험 범위는 또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범위를 골고루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주로 나오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문제도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많은 부분을 할당하긴 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예전에와는 다르게 간단한 단답형 이거보다는 계산형 비중이 좀 증가합니다. 이 문제에서 약간 서술형이라든가 그래프 그리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 넣어가지고 유동성 함정이니 이거 넣는 게 또 옛날 시험인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약간 너무 실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니까 약간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단답형인데 계산 문제 단답형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 계산 문제까지 가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문제는 A 파트에서는요. 이렇게 다음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그래서 이제 갑국에서는 감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시장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 만약에 이렇게 감자와 같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파동 때문에 너무 가격이 헐값이 되게 되면 농부들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농부들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합니다. 얼마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가지 못한 최저임금제랑 같이 가격 하한제, 가격 하한선에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초과 생산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정부가 구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대신 구매해 주는 거야. 그래서 농산물 가격 지지 제도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수요 공급에 해당하는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얼마인가?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요 공급 구하셔야 되고 균형 가격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의 돈을 정부는 보조금으로 지출해야 되냐? 그러면 정부의 이런 개입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독점 기업 갑이 당면하는 시장 수요와 비용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수요 한계 수익까지 직접 이렇게 MR까지 구해줬죠. 그리고 MC까지 있고 AC 구하세요. 그럼 TC를 Q로 나누는 게 AC가 되잖아. 뭐 AC는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TC를 Q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0 플러스 Q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점 기업 갑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시고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하세요. 이게 수요 곡선이 있으면 MR을 주어졌어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되게 떨어지는 거죠. MR 주어지고 MC 여기 있습니다. 50 플러스 EQ 뭐 이런 식으로 MC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일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 equal MC에서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바로 요게 바로 독점일 때 균형인데 완전 경쟁일 때는 여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일 때보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과소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요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거 계산하는 거죠. 말로 보시면 다 계산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독점이 뭐고 독점의 발생 원인이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효율성과 뭐 등등등 평가 해야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냥 풀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 푸는 문제도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과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출제 경향에 맞춘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거시경제 관련된 겁니다. 소비함수 이론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원래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발전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은 단계는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장기에는 설명을 잘 못해. 꾸준해츠가 소비함수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근데 이게 단기는 설명을 잘 하는데 장기는 설명을 잘 못해서 쿠즈네츠의 어떤 실증 연구 결과 야, 장기는 설명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지는 자, 여기다가 살짝 내용을 보시면 소득에 따른 소비가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 돼요. 소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 떨어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PC는 점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MPC와 평균 소비 성향과 MPC 한계 소비 성향을 보면 한계가 평균보다 더 작아야 돼요. 이 평균이 하락한다는 것은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에서 MPC가 APC보다 작다라는 것을 또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비함수 자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기에는 이걸 설명을 잘 못하는 거야. 꾸준해츠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장기에는 이게 아니라 원점을 지나는 어떤 방사선의 형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뭐뭐 기억나십니까? 항상소득 가설, 라이프 사이클 가설, 뭐 상대 소득 가설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주로 이제 생애 주기 가설인 라이프 사이클 가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의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늘 나오는 게 수요 공급, 시장 이론에서 독점, 또 소비 이론, 뭐 ISRM이나 이런 거 성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허망할 수 있어요. 범위는 이렇게 많은데 타픽이 100가지면 거기서 3개의 타픽 나오는 거니까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다 해야죠. 그래서 기출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2022년에 뭐 최저가격제라든가 독점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다양한 소비 이론 이렇게 미시거시 관련된 큰 타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게 약간 매트릭스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잖아. 미시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장 이론이 자주 됩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이제 묶어팔기라든가 내시 균형, 완전 경쟁 시장에 관련된 조업 중단 가격 이런 것들이 나왔고 간단한 잉여 문제는 가볍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시고 시점 간 자원 배분은 안 나오다 갑자기 툭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 돼. 나오면 이제 대박이고 안 나오면은 뭐 완전히 뭐 큰일 나는 거긴 한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다음 노동의 후반 굴절하는 거 이것도 사실 가끔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즈 이론, 오염 배출권 거래제 여기서 들쭉날쭉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해서 뭐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파트가 나오면 운 좋게 잘 맞추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뭐 다 해야 되고 거시도 보면은 타픽이 주로 이제 거시 출발 자체가 유동성 함정과 관련된 승수 효과가 케인즈의 이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양적 완화 등등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주로 이제 출제 포인트는 거시 경제 관련한 관세라든가 비교 우위, 생산 가능 곡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환율 이런 것들이 주로 좀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국제경제학에서 한 문제, 그 다음 재정금융정책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약간 갑자기 투자 이론 이런 것도 어쩌다 나왔다가 이번에 소비 이론 나와서 와 당황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타픽들을 다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뭐 어떻게라도 쓸 수 있는데 경제 파트 과목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손도 못 대. 그러니까 뭐 참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방법은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죠. 여기 나와 있는 토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제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중등 임용 경제 카페를 만들었는데 회원수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뭐 다 이렇게 멤버십 가입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명 좀 넘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내용들을 올릴 거예요.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올릴 건데 멤버십 보면 여기 중등 임용 경제 요거는 수요가 너무 없는 데다가 제가 다른 거랑은 달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설명을 매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를 올리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우선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중구 교수님 책이 가장 이창용 교수님 이인공저라고 부르대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이인공저 강의가 이렇게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 연수문제 해설도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두 개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요게 그 뭐라고 할까? 이중구 교수님, 이창용 교수님 책이 분량이 좀 많다 싶으신 분들은 버거우신 분들은 이게 제가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쓴 와이드 경제학이 있는데 요거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했었던 거를 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만 빠르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초경제수학은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놓은 걸 링크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좋은 점이 영상을 올려서 볼 수 있는 건 좋은데 나쁜 점은 이게 카테고리 분류가 좀 깔끔히 안 돼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카페에 기초경제수학 뭐 덧셈 뺄셈부터 있는데 그거 좀 보시고 와이드 경제학을 하거나 이인공저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여기에 강의를 좀 보기 좋게 올려놨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매번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다 올릴 거야. 문제.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해설 강의를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2월서부터요. 기본 강의를 꾸준히 들으세요. 꾸준히. 그래서 2월, 3월, 4월까지는 제가 보기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저기요, 멤버십은 나중에 들어도 기존에 올라간 것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작년에 강의했던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제학 강의는 다른 거랑 다르게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막판에 내가 여기 한 9월달, 10월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겠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해야 되니까 사실 저도 좀 더 신경 써서 매주 강의를 문제로 올릴 예정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급박하게 이렇게 한 번에 머릿속에 넣는다고 자기 걸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요. 출제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난이도 기초 문제를 제가 올리고 해설 강의를 좀 집어넣을 거예요. 한 3문제 나오니까 3문제 정도 제가 계속 할 거예요. 범위는 제가 이제 약간 앞에는 수요 공급서부터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이제 중하나 중 정도 되는 쪽으로 할 것이고요. 5월, 6월, 7월 달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기본 강의를 빨리 여기서 들으시고 이인공저 책으로 들으시면 연수문제 강의 요거 있는데 그걸 좀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제가 올리는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출제 예상 기본 문제 난이도를 이제 거기 실전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 올려서 8, 9월에 좀 하다가 이제 10월, 11월, 이제 10월 이쪽 가게 되면 이제 9월 달부터라고도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별 좀 모의고사로 아니면 모의 시험 대회 비슷하게 해서 전범위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 분량도 좀 길게 해가지고 가멸찬 이제 수학을 거두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게 되면 그냥 경제학은 제가 봤을 때 장담컨대 어떤 누구보다도 경제 공부하신 친구들보다 실전에 가깝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은요
거기 자료를 올리고 우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지금서부터 지금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기초 베이스를 밟아 나가셔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합격하셔서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우리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